자, 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으로 부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토트넘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는데, 첼시 팬이 보는 콘테 감독도 첼시 팬으로서 인연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점 단점을 설명드리고 이 감독이 갖고 있는 뭐 역량 뭐 이런 거와 저 개인 사견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이 무너진 팀들을 수습하는 데는 이겁니다. 정말 좋은 감독이에요. 첼시부터 보자면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15, 16 시즌 다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히딩크 감독이 있고 그 다음 감독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된 팀이었거든요. 첼시는 리그 16위까지 내려갔다 11호 끝낸 팀이에요.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감독이 없었다. 그 당시 콘테만한 감독이 없었다고 칭송할 만큼 굉장히 좋은 감독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뽀백을 좀 사용하는데 뭐 리버풀한테도 좀 지고 아스날한테도 좀 지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3백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30승을 챙긴 감독이거든요. 대단한 감독입니다. 당시 그 3백을 이끌면서 경험을 쌓은 리디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알론소가 아직도 첼시의 3백 기반이 될 정도로 그때 3백을 얼마나 공고히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엘 감독도 겪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공격적인 부침을 좀 겪고 있거든요. 공격수들이 득점을 못하면서. 콘테 감독은 아자르 16골 5도움, 디에고 코스타 20골 7도움으로 공격적 스탯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에서 밸런스를 잘 맞췄고 모지스를 또 윙백으로 두면서 다양한 변주를 줬고, 당시 데스크라인이 맞을 겁니다. 데스크라인을 이끌었던 토트넘이 86점으로 1위, 득점은 그 바로 한 점 모자른 85점으로 첼시가 2위를 했기 때문에 득점 순위 2위란 얘기입니다. 우승은 했고 굉장히 득점력에서 그리고 수비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인테르는 0910 시즌에 우승했고 1012 시즌에는 2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못되게는 4위 이상 성적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명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4위가 됐던가 아니면 뭐 밑으로 떨어졌던가 이런 건데, 물론 순윙클럽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19-20 시즌엔 2위, 20-21 시즌에는 우승을 해버리면서 성적을 가져온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첼시는 14-15 시즌엔 우승을 하면서 우승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구단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테르는 아무래도 리그 우승권,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팀이잖아요. 계속 10년째 4위 이상 성적을 못 낸 거니까. 그런 팀을 투자도 투자지만 뭐 루카쿠, 라우타로를 적절히 투톱으로 이용하고 바렐라, 브로조비치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적절히 이 팀을 잡아내면서 우승을 시켜버렸던 거기 때문에 글쎄요, 수습면에서는 이만한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토트넘에 빗대어 본다면 토트넘은 정말 수습이 필요하거든요. 누누 감독이 조금 망쳐놨다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누누 감독이 조금 누누 감독이 조금 수습 불가에 가깝게 지금 망쳐놓은 감이 있고, 그 전에 무리뉴, 그 전에 포체티노의 조금 안 좋았던 모습, 그런 게 쭉 이어지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글쎄요, 난이도 면에서는 최상급이긴 하지만 또 수습에서 있어서도 최상급인 감독이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술적인 유연함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뭐 투엘 감독, 뭐 클롭, 펩 이 정도의 유연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잘 쓰는 3백에서 변주를 줄 줄은 압니다. 첼시 시절에는 뽀백이 안 먹히면서 3-4-3으로 전환을 했고, 거기서 이제 파브레가스, 마티치, 캉테를 조금 적절하게 박투박으로 썼다가 수비로도 썼다가 공미로도 썼다가 왔다 갔다 시키면서 미드필더 잡았고, 아자르, 코스타, 윌리안을 통해서 이렇게 조합을 짜면서 공격을 잡았고요. 윙백이 안 되니까 알론소, 모지스를 넣으면서 좀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흔들리는 팀을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잡으면서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술적인 유연함도 갖추고 있어서 아마 지금 토트넘이 고를 수 있는 감독 중에는 최상위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보자면 챔피언스 리그, 뭐 유로파 리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 대항전에 좀 약합니다. 첼시는 뭐 첫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이 없었으니까 리그 성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시즌에는 바르셀로나에게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16강에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잘 다져놓은 유벤투스에서도 뭐 유로파로 떨어지기도 하고 좀 대항전엔 맥을 추리질 못합니다. 첼시도 그렇고 유벤투스도 그렇고 인테르도 그렇고 스쿼드가 굉장히 좋은 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죠. 인테르에서도 3위로 탈락하고 4위로 탈락하고 이런 식으로 고배를 마시니까 유럽 대항전, 즉 승점 관리를 하는 리그가 아닌 단판전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토트넘은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만족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유로파, 어쩌다 챔스 나가서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둔다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진출도 진출이지만 성적을 계속 내줘야 되는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은 조금 그런 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드진 마찰이 매번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벤투스 시절에는 글쎄 보드진 마찰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언론에는 선수단의 불만을 갖고 있었다, 선수단 퀄리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 유럽 대항전 성적 문제도 좀 있고 이탈리아 감독 문제도 조금 걸리면서 이렇게 사임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 시절, 인테르 시절은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첼시가 진짜 클라이막스였을 거예요. 첼시 시절에는 디에고 코스타한테 문자, 뭐 너는 다음 시즌에 플랜이 없다, 뭐 이런 문자 사건에 얽매이면서 디에고 코스타가 막 떠날 때 콘테 감독을 비난하기도 했고 윌리안하고 충돌하기도 했고 그래서 윌리안은 SNS에 이 컵으로 FA컵 땄을 때 컵으로 콘테를 이렇게 가려버리거든요. 그런 뭐 문제도 있었고 대외적으로 보자면 무리뉴 감독하고 언쟁 싸움도 있었고 막판에 되게 무기력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리액션을 보여주던 감독이 살짝 자기의 입지가 안 좋아지니까 되게 무기력하게 경기하는 것도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영입이 안 되니까 그걸 너무 고집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면서 충돌과 이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리뉴 감독 이후로 이렇게까지 혼란을 한 시즌 내에 그렇게 많이 주고 간 감독은 콘테 감독이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선수단 문제, 뭐 윌리안이라든지 뭐 코스타라든지 이 문제는 감독보다는 선수 책임이 크다고 봐요. 감독이 이제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감독이 좀 잘 수습했어야 된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인테르에서도 사정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연령대의 선수들을 쓸어담고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나이대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서 조금 인테르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고 그거를 또 이제 인테르 충돌을 언론에 공개해버리면서 인테르 내부 속사정을 밝히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또 인테르 내부 격속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불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서 보드진 마찰이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단 마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볼 수 있는 건 처치 곤란한 선수들이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명과 암이 있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영입이 돼야죠. 그리고 캉테, 루카쿠, 하키미, 알론소, 루디거 뭐 콘테도 잘 썼지만 지금 첼시에 남아있는 자원들은 지금도 주축이기도 하고 뭐 인테르에서 주축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처치가 곤란한 선수들도 늘어납니다. 첼시로 보면 바카요코, 드링크워터, 자파코스타 팔리긴 했지만 바추아이 등 처치가 곤란하던가 FA로 풀리던가 이런 자원들이 늘어나고 막 디에고 코스타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코스타를 보내고 모라타가 영입되는 등 콘테 감독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지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산체스, 다르미안, 비달 뭐 이렇게 나이 많고 기량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미래를 보는 영입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게 됐는데 장단점을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테 감독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누누 감독 전에 콘테 감독이 선임됐어야 됐다고 봤고 콘테 감독이 3백을 쓴다면 요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센터백은 좀 영입이 돼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로셀스하고 은돈벨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은 좀 미드필더 영입도 좀 돼야 된다. 윙크스나 이런 자원은 좀 어려우니까 영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될지도 또 관건이겠죠. 손흥민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글쎄요. 아자르 얘기를 했을 때 생방송에서 아자르 얘기를 했을 때는 아자르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보다도 윗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자르 중심으로 콘테도 이 판을 짤 수밖에 없었고 첼시가 아자르에게 맞춰야 할 만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로 반대편에 케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케인에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있고 콘테 감독이 3백에서 이렇게 윙어를 잘 쓴다는 느낌이 3-4-3밖에 없거든요. 인테르 같은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조금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 투톱 체제로 갔을 때 투톱으로 손흥민을 올린다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잘 적응하면 모르겠는데 손캐 조합이 만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계속 조금 낙오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입지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 전술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지만 콘테가 3-4-3을 쓰는 게 아니라 인테르 전술 때처럼 투톱을 쓰기 시작한다면 조금 손흥민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공미로 들어와 주거나 측면에서 공미로 들어와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윙백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지스를 윙백으로 썼기 때문에 윙백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윙백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콘테 감독의 토트넘을 알아봤고 토트넘이 또 콘테 감독을 맞이하면서 누누 감독이 조금 떨겨놓은 토트넘을 다시 치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콘테 감독마저도 지금 토트넘을 수습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테 무서운데